안녕하세요. 교육 클라우드로 혁신한다 발표를 맡게 된 베스핀 글로벌의 최민준 이사입니다. 저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DMS 본부에 있고요. 그다음 빅데이터 팀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저희 베스핀 글로벌이 수행했던 대교의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 기업의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에듀테크 시장 전체적인 동향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듀테크 시장이 성장하게 됐던 동인 CB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케이스 스타디 사례로 저희가 수행했던 대기업 클라우드 빅데이터 어댑션 했던 사례를 가지고 간단한 기술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테크 시장 동향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홀론 IQ에서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글로벌 에듀테크 마켓 시장 자체가 한 연평균 7.38%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0년 5.9조 달러에 이르던 어떤 내용들이 2030년 10년 후에는 2배 이상 성장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그것과 더불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에듀테크에 관련된 마켓은 전체적으로 12.28%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급격한 성장이 에듀테크 시장의 성장이 됐던 배경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관련된 기업들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 인사이트에서 얘기했던 에듀테크 랜드스케이프 내용을 좀 보시면은 바이주와 같은 일반적인 브로드 온라인 캐스트 온라인 러닝 쪽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VIP 키드처럼 어떤 특정 랭귀지 러닝에 관련돼 있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캐리어 서비스와 같이 뭐 기업 교육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에듀테크 시장들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약간 특징적인 부분을 좀 보자고 하면은 지금 에듀테크 기업 중에서 유니콘 컴퍼니 중에서 탑5에 대한 기업들을 좀 표시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바이주 같은 인도네시아 기업, 인도 기업도 있고요. 말고 VIP 키드라든지 주해방이라든지 세븐틴 주해, 그 다음에 유엔푸다오 같은 기업들이 지금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 인상적인 부분은 중국에 있는 에듀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어떤 형식으로 에듀테크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에듀테크 컴퍼니 중에서 일단 한 3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전통적인 강자인 탈과 같은 서비스 업체는 일단은 중국 최대 K12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과외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과외 교육, 온라인 과외 교육 수업을 진행을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게임 기반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코드머니라고 하는 회사도 인수를 했었고요. AI 기반의 온라인 시험을 준비를 해주는 레디4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 기업들도 인수를 하면서 컴퓨터 비전,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AI 서비스를 정형화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도입했던 부분이 연평균 30%에서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기업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VIP 키즈와 같은
기업은 실제로 수행하는 내용들은 실시간 1대1 영어 몰입 학습의 내용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한 3만 명 이상의 미국, 캐나다 영어 교사랑 20만 명의 이제 중국 학생들하고 매칭을 해서 매칭형 1대1 영어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학습을 좀 진행을 하면서 옆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안면인식 AI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자의 어휘, 문법, 악센트 분석과 같은 내용들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어떤 화상 수업에 대한 몰입 수준을 갖다 측정을 하고 측정된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교사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의 그러니까 학습 지도 효과를 배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국내 에듀테크 시장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던 자료에 의하면은 2017년 4조 정도의 규모로 시작했던 에듀테크 기업 시장이 2020년 10조 이상, 2배 이상 성장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에듀테크, 아니 그러니까 교육 사업 기업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에듀테크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세션에 사례로 좀 표시를 하고 있는 대교, 그 다음에 웅진 싱크빅과 같은 전통적인 교육 사업의 강자뿐만 아니라 강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천재교육처럼 기존 교육 사업에 수행하고 있었던 업체들도 같이 에듀테크 서비스를 통해서 성장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교 같은 경우는 수학교육 서비스인 썸밋을 기반으로 해서 썸밋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AI 서비스입니다. 이 AI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개인 맞춤형 학습 제공이라든지 스마트 알고리즘 적용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왔던 결과를 가지고 문제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좀 증진시키기 위한 단계적 학습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스마트 올이라고 하는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스마트 올 AI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5억 건 이상의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반, 그러니까 하드 클러스터 기반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분석된 내용들을 키댑티브,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키댑티브에 관련된 솔루션과 웅진 싱크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체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 작업을 해서 학생들의 학습 패턴이라든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좀 제시를 해서 기존의 어떤 단순 반복형 유사 문제를 제시를 하는 거랑 좀 차별화된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능률을 향상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천재교육도 마찬가지로 밀크티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디지털 DB화를 하고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듀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게 됐던 배경이 됐던 동인이 무엇일까를 저는 크게 CBA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CBA라고 하는 내용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ML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데이터 is money, 그러니까 데이터는 돈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데이터는 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AI, ML이라고 하는 기술, 앞에서 보셨던 이제 전통적인 에듀테크 기업들에서 수행했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돈, 좀 더 많은 파워를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데이터 플러스 AI 플러스 빅데이터 플랫폼이 클라우드 위에 환경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많은 파워를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요 내용들이 어떻게 좀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약간 기술적인 내용하고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환경에 대한 도전 과제입니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지만 보셨을 내용이겠지만 기업 활동을 수행하면서 생산하는 많은 데이터 중에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고객들이 생산하는 데이터가 한 70% 정도 수준에 있고요. 그 중에서 데이터는 돈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한 80% 이상은 1차적으로는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의 형태라든지 아키텍처적인 측면에서 사일로된 아키텍처, 하드 클러스터에 들어있다라든지 DW에 들어있다라든지 업무 시스템별로 다른 시스템에 들어있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운영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석에 활용되는 이 데이터 중에서 전체 데이터 중에서 3%의 정도의 데이터만 활용되고 있고 그 중에서 분석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0.5% 미만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빅데이터의 환경에 대한 도전 과제를 얘기를 할 때 최근에 이제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 용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 내용은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데브옵스라고 하는 용어랑 같이 해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 내용은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분석 시스템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가들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이즈 머니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 어셋이 돼 나가야지만 실질적인 데이터 이즈 머니가 되는 거고 그 전까지 그냥 사일로된 형태라든지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존재했을 때는 데이터 디벳, 그러니까 데이터의 부채 형태로 실제로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로 유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디벳을 데이터 어셋으로 나가는 과정 자체는 조금 더 자동화된 형태로 아니면 체계화된 형태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데이터 디벳을 데이터 어셋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런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더 실시간적으로 제공을 하고 이 제공되는 방식을 좀 더 쉽고 아니면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냐, 어떤 환경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클라우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특징을 충분히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만큼 사이징을 하고 이 사이징된 내용을 언제든지 즉시 디플로이 할 수 있고 디플로이 된 내용들을 언제든지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 지불할 수 있고요. AWS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여기서 사용하는 리소스에 대해서 풀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특징은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할 때마다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 이 빅데이터 서비스랑 상당히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클라우드 위에 환경에서 제공을 함으로써 낭비되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처음에 신규 어떤 분석 환경들을 구축할 때 최소한으로 어떤 환경들을 구성해서 비용에 대한 이슈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AWS는 데이터 레이크 전략으로 S3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용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보관을 할 수 있는 스토리지 서비스고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가 S3의 풀 네임이고요. 이 S3를 기반으로 S3의 추가적인 특징은 이 데이터 자체를 AWS의 Available Zone이라고 하는 세 개의 데이터 센터 안에 보관을 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릴라이빌리티를 99.9% 그러니까 919이라고 한 90라 911이라고 하는 거의 100%에 가까운 릴라이빌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S3를 중심으로 AWS의 모든 서비스가 같이 연동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S3를 중심으로 프로듀서라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생성하는 주체들, 그 다음에 저장하는 주체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컨슈머들이 동일하게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변형이라든지 무빙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S3 내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 중에서 좀 예시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아파치 플루언트 D에서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수집된 내용들을 S3에 저장을 하고요. 저장된 내용들을 하둡 클러스터인 EMR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동, 변경 없이 이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 분석된 결과를 1차적인 다시 한번 S3에 보관을 하고요. 보관된 내용들을 분석가들이 애독 형식으로 아테나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SQL 베이스로 분석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S3라고 하는 내용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AWS는 데이터 레이크 전략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그러니까 특히 이제 CSP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일단은 컴퓨팅 리소스랑 스토리지 서비스랑을 분리를 시켜서 확장성을 가져가고 그 저장되는 영역이 S3라고 하는 심플 스토리지를 통해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S3 자체는 한 1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때 월 한 $23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저렴한 저장 공간으로서의 비용 효율적인 부분들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AWS의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컨셉추얼 아키텍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브옵스를 수행하는 전체적인 과정들을 한 번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데이터 디벳이 데이터 어셋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리미스에서 발생하는 DB상에 들어있는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IoT 센서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센서 디바이스에서 오는 센서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죠. 그 다음에 외부의 SNS 데이터라든지 유가 정보라든지 기상 정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까지를 포함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AWS의 인제스천 솔루션인 글루라든지 DMS, 키네시스와 관련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S3 안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S3에 저장된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분석에 필요한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DW 그러니까 애독 형태로 아테나라고 하는 형태의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SQL 기반으로 해서 분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WBI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정형 분석들도 가능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머신러닝 분석도 이 S3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들이 전체가 AWS 클라우드 환경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됐던 이네이블러 역할로서의 CBA,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ML의 역할이 뭐냐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클라우드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를 사용한 서비스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향후 이제 고객이 증가라든지 서비스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플렉서블한 대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9.11이라고 하는 안정성을 보장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좀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들을 해외로 글로벌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 CSP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 영역을 사용을 해서 글로벌 서비스 확장도 용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 데이터처럼, 매출 데이터가 작은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런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발생을 하는, 아니면 웹이라든지 앱 어플리케이션에 발생하는 고객 행동 로그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야지만 학습자에게 적절한 코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유연하게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그러니까 어널리티컬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ML이라고 하는 고급 분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학습 패턴, 성향 이런 내용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뭐 코칭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했던 대교 사례를 가지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적용해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약간 케이스 스터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교는 일반적인 방문 교육, 학원 교육의 1위 사업자입니다. 기존의 그 방문 교육이라든지 학원 교육 중심에서 최근에 이제 에듀테크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적용을 했던 성장판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교 눈높이 러닝센터에서 러닝한 성장판 서비스고요. 이것은 학생들이 본인이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에 대한 내용을 도와줄 수 있는 학생용 학습 관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이 성장판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적용했던 내용들을 저희 베스핀 글로벌과 같이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 클라우드 어댑션과 관련된 과정들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장판 서비스 자체를 클라우드 환경에다 적용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약 한 7개월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되어 있는 성장판 서비스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 플랫폼을 클라우드 환경에다 구축하고자 분석 플랫폼 구축 POC라고 하는 것을 AWS 클라우드 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약 1개월간의 일정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발생됐던 어떤 이제 분석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피저빌리티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나서, 그러면 성장판 서비스에 대한 분석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과정들을 한 3개월 정도의 일정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수행했던 내용들을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랑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이제 성장판 서비스 구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눈높이 성장판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초기에 서비스 런칭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이것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을 한 내용이고요. 주 내용은 모바일 앱 기반의 학습지 서비스라든지 코칭 서비스에 대한 프론트엔드 기능들을 클라우드 환경에다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성장판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하에 적용했던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적용했던 기술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AWS의 VPC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온프레미스의 IDC 센터랑 동일한 IDC 센터를 AWS 클라우드 위에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향후에 고객이라든지 서비스가 확장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토 스케일이라고 하는 기능을 좀 통해서 향후에 유연하게 좀 대체할 수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웹 앱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걸 이렇게 성장판 서비스 구축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과정들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 하나의 예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행동 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을 행동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로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작성한 글씨체, 이미지 데이터까지를 데이터 레이크 기반으로 수집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 과정을 좀 기술적으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모바일에서 발생됐던 모든 행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API 형태로 해서 API 서버까지 전달이 되고요. API 서버에 전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API 서버에 전달된 데이터들이 AWS의 키네시스 파이오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한 일정 시간 동안 아니면 일정 데이터 양만큼의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S3라고 하는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학생들이 수행했던 모든 행동 데이터에 대한 로그도 이 성장판 서비스 구축의 단계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향후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S3라고 하는 영역에 보관을 했고요. S3라고 하는 영역에 보관을 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에 좀 편리하도록 파티셔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S3에 대한 액세스를 좀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했던 것은 이제 성장판 서비스를 AWS 클라우드 위에 존재를 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성장판 서비스에서 발생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인프라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분석 플랫폼,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은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한 건지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형식으로 관리 포인트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건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POC 형태로 해서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진행했던 이제 POC 내용은 일단 한 1.5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엔드투엔드 서비스 과정들을 1차적으로 다 테스트해 나가는 내용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단계는 AWS 안에 존재하는 정형 데이터들을 어떻게 추출하고 수집할 것인가. 두 번째는 아직도 온프레미스에 남아있는 타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한 데이터를 DW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크나 아니면 DW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저장하는 것이 향후에 분석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마트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 건지, 그 다음에 그 분석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BI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BI 리포트로 조회했을 때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를 좀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웹 방화벽 로그라든지 이런 시스템 로그에 관련된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수집된 내용들을 일라스틱 서치라고 하는 인덱스 DB 안에 저장을 하고 키바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내용까지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분석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전체 내용들을 엔드 투 엔드 서비스에 대해서 구현을 하고
구현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진행할 때 한 1개월 정도 일정을 좀 진행을 했는데 이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1개월 내에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POC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슈 사항들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적응을 좀 기반으로 해서 3단계로는 이제 성장판 서비스 분석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다 구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3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모든 ETL 작업은 풀 매니지드 서비스인 글루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1차적으로 S3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분석가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아테나를 통해서 애독 분석을 진행을 하고 BI 리포트로 제공을 해야 되는 내용들은 레드시프트라고 하는 DW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필요한 정보들은 S3에 들어있는 데이터랑 레드시프트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가들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이 과정은 한 3개월 정도 일정으로 좀 진행을 했고 여기에는 대교가 가지고 있는 학습 서비스 운영 경험,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니즈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고 베스핀 글로벌에서 이제 클라우드 어댑션과 관련돼 있는 전문 인력들, 그다음에 데이터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퍼블릭 기반의 이제 성장판 분석 인프라 구축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적용됐던 약간 기술적인 내용들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서 저장되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어셋이라고 하는 내용을 만드는 과정인 데이터 옵스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하는 작업들을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원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데이터가 DW 데이터 마트까지 전송되는 과정들을 데이터 파이프라인 설계를 우선적으로 좀 진행을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요. 그다음에 개발에 참여했던 개발 협력사들이 수행하는 내용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들을 검증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S3의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단지 S3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애독 형태로 분석에 필요한 분석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데이터에 대한 카탈로그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성장판 서비스에 대한 S3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1단계, 2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 진행된 결과 이후에 필요한 데이터 카탈로깅 작업을 좀 통해서 향후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데이터가 발생을 했을 때에 대한 그러니까 카탈로그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도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교는 일단은 클라우드 환경 내에다 빅데이터 환경을 구축하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서 진행해 나갔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클라우드 환경에 빅데이터 환경을 적용을 하는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드릴 내용들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추가적인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